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영국에서 이걸 중국에다가 이제 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액수들까지 뉴스에 나오는데 네. 이슈화로 막 되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국이, 영국이 청구하더라도 중국이 아마 콧방귀도 안 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좀 파워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 측면에서는 또 중국도 진원지가 우리가 아니다. 뭐 발생하는 거 봐라. 뭐 세계 중국이 이전에 발생하기 전에 섬나라에서도 일어났다. 그래서 진원지가 아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대응하는 거 보니까 사실 이번 거 대응 보니까 과연 그 미국식 개인 자본주의 이게 이런 상태에서 더 합리적인 것인가. 지금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아, 어떤 면이요? 이 통제 수단도 제대로 없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안 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증상이 좀 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뭐 많이 뭡니까 검사도 해주고 네, 치료도 무료로. 해주지 않습니까? 미국은 조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보면은 조만간 뭐 경제를 재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그 미국 사람하고 통화한 그 사람 견해는 정말 지금 해서는 안 된다. 그 우리나라처럼 중국처럼 미국은 통제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WTO에 지원금을 안 내겠다. 그렇죠. 또 취소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는데 미국이나 영국이 중국에 그걸 청구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들 보면 예. 뭐 말도 이렇게 위협적으로 얘기하지만 뭐 중국 자산, 미국 내 중국 자산을 동결한다, 뭐 미국 국채를 뭐 뭐죠 차압하면 된다, 뭐 이러저런 얘기들이 아주 설득력 있게 떠돌아다녀요. 이거는 다 유언비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유언비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미 국채를 한 1조 1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난 2월 말에 현재. 사실 그동안 예상됐거는 중국이 그 미 국채를 팔아버릴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전망도 많이 나왔었습니다만은 미국이 그거를 동결한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엄청나게 신뢰를 잃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계 사람들이 미 국채를 안 사줄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계속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 간다면은 미국 정부가 아마 자금 조달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뭐 자본주의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이야기가 사실 있었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을 때 예.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미국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들 예. 1조 1천억 달러 그게 만약 풀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예.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양적 완화하는 거 보면서 하면 뭐 4조 5조 달러씩 하는데 뭐 1조 달러 풀어봐야 예.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물론 이번에 한 달 사이에 2조 달러 뭐 국채를 사주고 그래서 미국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거 사주면 뭐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중국이 팔면은 다른 나라도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아, 왜요? 중국이 그 국채를 판다고 소문이 나면은 아마 달러 가치가 급락할 수가 있고요. 미 국채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 국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해보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번에 같이 팔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미국 정부에서 1조 1천억 뭐 이렇게 하듯이 자기들이 매입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 가능성은 있는데요. 뭐 그렇게 되면은 미 달러 가치에 엄청난 신뢰도가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아마 포기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1조 1천억 달러라는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대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매도할 때 대처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라면 이제 뭔가 신뢰를 잃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의 그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축통화가 본격적으로 된 거는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연합국을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기축통화가 된 거는 1974년 사우디가 원유를 팔면서
달러로 받아줬어요. 네. 그러니까 기축통화 역할이 굳건해진 거죠. 그런데 앞으로 멀리 내다보면요. 지금 세계 원유수의 한 13%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원자 50% 이상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중국이 원유 수입하면서 그다음에 원자재 사면서 달러를 안 주고 위안화를 줘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중국이 달러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하고 교역해가지고 엄청나게 달러를 벌어들였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했는데 작년까지 미국하고 교역해서 5조 2천억 달러를 번 거예요. 네. 그러면 달러가 들어왔으니까 중국도 그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하면서 달러를 준 겁니다. 그런데 중국 지금 외환 보유가 3조 달러,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도 달러가 과거처럼 많지 않거든요. 달러를 안 쓰고 위안화를 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 10년 동안 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떻든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앞으로 갈수록 그 역할이 좀 축소되는 과정이 앞으로 10년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그 결국은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잃게 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말 그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나 없는 나라냐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물건을 사람들이 써야 되죠. 수입을 하면 막 시간과 뭐 시간과 갑작스러운 걸리고, 대처를 예, 대처도 못하고 시간이 걸리고 또 그걸 통제해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중국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덜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OECD가 IMF가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좀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성장률을 많이 내쳤는데요. 네. 예, 중국도 뭐 6% 성장하다 올해 1.2% 성장하니까 많이 낮춘 건 아닌데요.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 우리나라도 올해 마이너스 1.2% 성장 전망했는데 OECD 국가에서 마이너스 폭이 제일 적습니다. 예. 그 이유가 제조업을 가지고 있기 제조업을 갖고 때문에.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물건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런 선진국들이 미국이나 뭐 유럽을 포함한 이런 선진국들이 이번에 이런 거를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정말 이건 우리가 국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정책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자국 산업을 키우거나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또 우리가 어려워지진 않을까요? 수출 국가로서. 예. 아마 미국도 이번 사태로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많이 생산해야 된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마스크 좀 미국 생산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생산을 못 하냐면은 처음부터 생산 안 하고 그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태가 지나면은 마스크란 상품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기업이 나서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 미래가 딱 전망이 딱 앞이 보여가지고 이거 한 10년 갈 거야 이러면 딱 하겠지만 이러다 이제 몇 달 후에 딱 끝나면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가능성은 좀 낮게 보셨지만 어쨌든 뭐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문제도 있고 선거전에서 자기 책임이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책임을 자꾸 뭐 중국에게 돌리면서 이걸 이슈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뭐 미중 간에 혹은 뭐 여러 나라들 간의 어떤 그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IMF에서도 공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국제 글로벌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1930년대 미국이 어려워지니까 보호무역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지금 경기 침체,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되면은 대선에 상당히 지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탓을 아마 중국에다 돌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중국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은 또 무역전쟁 더 가속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 참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뭔가 협력을 해도 어려워질 수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러한 긴장 관계가 더 발생이 된다고 하면 가시화된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그 고난의 폭이라든가 길이가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좀 더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V자로
반등을 아까 IMF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했다가 상당히 오랫동안 세계 경제가 능력 이하로 계속 오랫동안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갔다. 그러다가 또 이제 부채 문제가 한번 터지면은 또 한 번 또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위기를 겪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 중국에서 그 뭐죠? 그 중국의 그 소프트 파워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가 돼서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뭔가 그 뭐라 그러죠?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진영, 양쪽 진영으로 나뉘면서 인터넷까지도 따로 쓰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긴장이 이제 그냥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게 되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하나가 플랫폼 전쟁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이제 그런 걸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기술 기업들 중국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하나의 세계는 미국이고요. 다른 세계는 중국하고 유럽을 이룬 유라시아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국하고 유라시아 세계가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미국보다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너무 중국적 입장인데요. 네, 그 중국적 입장인데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어떻든 그동안 플랫폼 뭐 IT에서는 정말 미국이 앞서갔는데요. 중국의 IT 기업들도 그 못지않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저력이 커지는 건데, 근데 이렇게 왜 경제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그런 말씀하신 대로 책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유럽을 자꾸 중국 편으로 이렇게 넣더라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럽은 서구 세계고 미국의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나요? 역사를 보면요. 미국은 원래 따로 있는 대서양, 따로 있는 국가였었어요.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 그 비단길이라 해가지고 중국하고 유럽하고 역사를 보면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미국 따로 중국하고 아시아하고 그다음에 유럽이 함께 합쳐지는 이런 세계가 전개될 것이다. 그게 최근에 나온 그 대전환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정말 이제 그냥 단순한 그 시위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그 구체적인 액션들이 미중 간의 그 어떤 손해배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뭔가 문제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좀 더 경제 전망을 아주 어둡게 조금 더 길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중국 쪽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만은 중국이 이제 경제력은 굉장히 빨리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세계 GDP에서 미국이 25%, 중국이 거의 17%예요. 그런데 이런 성장으로 간다면 2029년, 30년에는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시장 가격으로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더 높아지게 돼요. 그런데 중국의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을 이끌 정신적인 뭐 지주가 그런 거는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영국은 완전히 이거 자유시장 경제 이걸 주장했었고요. 미국은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주장해가지고 세계를 정신적으로도 지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사실 그런 게 없죠.